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일본이 불법 점거한 지 143년째가 되어가고 있는 대마도. 이 대마도의 주민들은 한국인들 좀 그만 오라며 시건방을 떨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일본 불매운동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현재 대마도의 상황은 처참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데요. 어느 정도냐 하면 부산과 대마도를 오가던 80억짜리 고속 회리 선박이 27억 원의 경매 매물로 나와도 안 팔릴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대마도 한국 땅으로 넘기면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만큼 많이 가서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 같은데요. 빨리 찾아와야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일 갈등은 다시 한번 극으로 치닫고 있어 일본 불매운동 수혜주가 다시 급증하고, 심지어 그동안 불매운동에 주목받지 못했던 스노우피크, 로고스 등 그간 의류 쪽에 집중되었던 일본 불매운동이 캠핑용품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체크. 대마도 우리 땅입니다. 일본명으로 스시마 섬이라고 불리는 대마도는 세종대왕 때 대마도를 정벌한 후 500년간 우리 땅으로 복속되어 조공을 받아오던 것이 역사적인 근거로 남아 있습니다. 조선 왕족 실록 세종조에서 대마도는 경상도 계림 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동국 여지 승남에도 대마도 대마주가 옛날 계림에 속해 있다고 되어 있으며, 1436년 대마도주가 조선에 대마도를 편입시켜줄 것을 상소해 그를 조선 관직인 태수로 봉하고, 대마도 지역 유지들에게도 조선 관직인 만호직을 주어 조선의 땅으로 관리되어 왔다는 기록이 엄연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명치 유신 때 천하통일을 하면서 대마도를 지배하기 시작했으며, 구한 말에 어수선한 국제정세 틈바구니 속에서 대마도는 1877년 일본 나가사키현에 순간적으로 편입되어 버렸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 후 가진 첫 연도 기자회견에서 대일 배상 청구는 임진왜란 때부터 기사내야 한다고 한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마도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친 우리 땅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이 그 땅을 무력 강점했지만 포치담 선언에서 불법으로 소유한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일본의 우익 정치꾼들이 밑져야 본전으로 독도 망언을 쏟아내는 것도 한국과 국민들의 역사교육과 의식 고취로 그 작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대마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까봐 맞불 작전에 꼼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땅 대마도는 한국 소유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랑받아야 할 한국 영토지만, 일본이 불법 점거하고 있어 일본 불매운동의 표적이 된 지도 벌써 약 1년이라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특히나 대마도가 불매운동의 표적이 된 것은 이 일본인들이 한국인들 좀 그만 오라며 시건방을 떨었기 때문인데요. 현재 대마도를 오가는 선박은 운항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불매운동에 코로나까지 겹쳐 오가는 사람은 거의 없는 유령의 섬이 되어가고 있고, 지역 경제는 사실상 붕괴 직전 상태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네이버 1위 관광업체의 후기 글을 보면 지난 2월에 갔다 왔던 글들이 간간히 올라왔을 정도로 매출이 저조합니다. 지난 12월 대마도 주민들은 한일 관계로 인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단번에 한국 단체 손님이 사라졌다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일 관계가 좋아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하며 한국인들을 애타게 기다려왔습니다. 몇몇 한국인들이 대마도를 오가며 다시 한번 관광으로 한국인들의 주머니를 노리던 대마도의 노림수는 코로나로 인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작년 12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자 참다 못한 대마도시가 도움을 요청했고, 일본 정부는 결국 추경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던 거 기억하시죠? 지난 3월까지 60억 원 정도를 대마도에 투입해 한국 이외 외국인 관광객이나 일본 국내 여행객을 유치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60억은 사실상 공중분해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대마도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18년 기준으로 대마도 남쪽의 이즈아라항의 전체 외국인의 100%는 한국인이었고, 북쪽의 히타카치항의 99%도 한국인이었습니다.
모든 수입이 한국 관광객에게서 나오는 만큼 절대 한국인 관광객을 무시하거나 문전박대해서는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제 파악 못한 대마도 주민들은 한국인들을 문전박대하며 노코리아를 외쳤는데요. 그 결과 대마도는 그들의 바램대로 소원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마도를 오가던 배까지 처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일 양국 국민의 관광길이 끊기면서 부산과 대마도 이즈아라를 운항하던 고속회리가 급기야 경매시장에 나오게 된 것인데요. 대법원 경매 정보에 따르면 부산의 스시마 고속회리의 여객선 블루스시마호가 부산지방법원 경매에서 2차례 유찰되었습니다. 파나마 국적의 블루스시마호는 지난 1996년 이탈리아에서 진수한 총중량 3,560톤, 최대 항속 33노트의 고속회리 여객선으로 승객 761명과 승무원 19명, 차량 19대를 선적할 수 있는 대형 선박입니다. 지난해 한일관계 직전까지 멀쩡하게 정상 운항한 여객선입니다. 그러나 관계 악화로 8월부터 부산과 일본을 잇는 배편이 끊기면서 양국을 오가는 여객선을 운항하는 선박회사와 여객사들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결국 스시마 고속회리를 상대로 채권을 소유한 채권자들이 대출 등을 회수에 나서며 블루스시마호를 법원 임의 격리에 청구한 것입니다. 블루스시마호의 감정평가 금액은 선박과 엔진 등 의장품을 합쳐 총 75억 9,58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1차 기일 때 유찰되었고 5월 2차 기일 때도 유찰되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이 어두워지자 선박을 인수할 대상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76억짜리 선박의 최저 입찰가가 27억 3,880만원까지 떨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 관계해온 여행 등을 하는 회사는 아주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코로나까지 악재로 겹쳐 대마도의 관광업은 앞이 보이지 않고 있다. 블루스시마호는 대마도 불매의 상징적인 희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업체 측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니 채권자들이 선박을 경매로라도 처분해서 자금을 회수하려는데 그마저도 팔리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안 좋은 한일 양국의 감정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이어가면서 일본 불매운동에 다시 한번 불을 붙이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기로 결정했고 관련 절차 진행에 들어갔습니다. 또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압류 결정문이 공시 송달을 결정하면서 자산 현금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국 정부가 힘겨루기를 하며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자 일본 불매운동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캠핑 용품도 불매 리스트에 오른 것인데요.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은 미국 업체인 콜맨이 일본 불매운동 리스트에 오른 것입니다. 캠핑 카페에 올라온 글에는 이 콜맨이라는 브랜드는 미국 것이지만 웨더마스터 콜맨을 사면 수익은 일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콜맨 텐트를 사면 일본이 수익을 벌게 되는 구조로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며 불매운동에 포함시킨 것인데요. 실제로 콜맨은 미국 회사지만 일본이 아시아 총판을 맡고 있고 자체 기획 상품도 내놓는다는 점에서 불매운동 제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불매 리스트로는 스노우피크, 몽벨, 콜맨, 로고스, 이와타니, 토요토미, 소토, 캡틴 스태그, 유니프레임, 첨스가 올라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호주의 빅토리아, 비터 맥주도 불매 리스트에 추가되었습니다. 최근 일본 아사히 그룹이 해당 맥주를 생산하는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사히 그룹 홀딩스는 이달 초 1조 1000억엔, 약 12조 5천억 원을 투자해 호주 최대 맥주 회사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인수한 회사는 세계 최대 맥주 회사인 아노이저부시 인베브의 호주 자회사인 칼튼앤 유나이티드 브루어리스입니다. 해당 회사에 속한 맥주 제품은 칼튼 드라프트, 퓨어 블론드, 그레이트 노턴, 트위스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사히 맥주는 호주 시장 점유율을 기존 1%에서 40%로 끌어올리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 아사히 맥주 안 사니까 호주 브랜드 인수해서 한국에 팔아먹으려는 꼼수는 대한민국의 철두철미한 불매 운동 탓에 물 건너간 듯 합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대마도 주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한국인들이 대마도에서 사라졌네요.
왜 그렇게 울상이에요? 한국인들 안 오는 게 소원이라면서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리고 일본 업체들이 최근 다른 나라 브랜드를 인수하거나 아시아 지분을 산 다음에 한국을 공략하려는 경향이 보이는데, 와, 한국 사람들 진짜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 지분 구조까지 다 파악해서 불매운동을 하지? 옛날에는 사실 정 많고 마음 약해서 뭐 일 터지면 성금 바리바리 모아서 보내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확실히 다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셔야 해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프랑스 메체르 피가로의 도쿄 특파원이 한국의 방역 방식을 사생활 침해로 여겼던 프랑스 정부와 보건당국의 오만함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프랑스 핵심 일간지 중 하나인 르피가로의 도쿄 특파원 레지스 아르노 기자는 9일 온라인판 신문에 우리 의사결정권자들의 한국의 방식에 대한 오만을 참을 수 없다는 제목의 칼럼을 냈다. 아르노 기자는 앞서 프랑스 정부 과학자문위원인 감염병 학자 드니 말비 박사가 지난 3월 한국의 시스템은 극단적으로 사생활 침해적이다. 유럽 차원에서 이 방식을 허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 발언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방식을 무지몽매함으로 지부한 프랑스가 마스크 착용이 아무 소용없으며 대대적 검사도 무용지물이라 주장해놓고 이제는 중국에서 마스크 10억 개를 받으려 하고 대규모 검사도 공언했다며 급변한 태도를 지적했다. 또 당신들이 사생활 침해 운운한 것을 기억하나라며 프랑스 보건당국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동 제한령을 내린 것을 비판했다. 앞서 한국식 대응을 개인 자유 침해로 치부했지만 프랑스는 확진자 증가 추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필수적 사유를 제외한 이동, 여행 전면 금지, 약국과 식료품점 등 필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상점의 영업 중단 등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조치에 나섰다고 고집었다. 그러면서도 보건당국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며 오만방자하다고 아르노 기자는 비판했다. 아르노 기자는 자국 정치권과 보건당국을 향해 프랑스 엘리트들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오만방자함이라는 세균을 박멸하고 우리의 자유에 대해 더 고민할 기회가 됐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이라도 유익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세계적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예정대로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르노 기자는 민주주의를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르며 싸운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팬데믹에 잘 대처한 모델로 회자하고 있다며 지금 한국인들은 오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프랑스인들이여, 당신들은 그 선거를 기억하는 거라면서 프랑스 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 때문에 취소된 지난달 지방선거 결선 투표를 언급했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인 프랑스에서는 한국이 환자 동선 공개, 자가격리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을 인권 침해로 보는 시각이 두드러졌다. 이후 자국에서도 전국민 대상 이동 제한령이 내릴 만큼 코로나19 확산 저지가 어렵게 되자 이런 비판은 수그러진 상태다. 동선 공개는 개인의 자유와 공적 가치가 부딪히기 때문에 신준호는 누구나 수긍할 법하지만 한국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짙은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프랑스 유력 경제지는 한국은 개인의 자유를 가벼이 여기고 감시하고 밀고 하는 국가라며 프랑스는 자유 경시하는 나라들과 다르다라는 취지의 칼럼이 게재돼 교민들이 항의했다. 프랑스 매체인 레제코는 지난 6일 온라인판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동선 추적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말자라는 제목의 독자 투고를 실었다. 기고자인 비르지니 프라델 변호사는 중국관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될 위험이 거의 없다고 한 뒤 불과 2달 만에 우리는 코로나19와 전쟁 중이라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나왔다면서 프랑스 정부의 안일한 대처 과정을 질타했다. 그러던 중 한국의 감염자 동선 추적과 유사한 방식을 프랑스가 검토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대만과 한국이 추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불행한 결과이며
프랑스 정부는 국민이 이런 상황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도 나라는 개인의 자유 측면에서는 본보기가 되는 국가가 아니고 오히려 최악의 국가라고 했다. 또 한국은 감시, 고발에 있어 세계 둘째가는 나라로 수천 명의 한국인이 학원에서 이런 기술을 훈련받고 담배 꽁초부터 간음까지 타인을 밀고 해 돈을 번다. 다행히 프랑스는 이런 나라들과 다르다. 이들은 개인의 자유를 오래전부터 경시해왔다. 물론 그런 자유가 존재했었더라면 말이다라고 hir난했다. 이 같은 칼럼에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은 레제코 측에 항의했고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 명의로 반박 기고문을 보내 정식 항의했다.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은 프랑스 언론 보도에 일일이 대응하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해당 글은 프랑스에서 여론의 반향이 거의 없는 내용이지만 왜곡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내 확진자는 현재 13만 명에 육박하며 사망자는 1만 3천 명을 넘겼다. 치명률은 우리나라의 5배 넘는 10.6%다. 한국보다 1,300만 명 정도 많은 프랑스의 인구를 고려했을 때 프랑스의 코로나19 대응은 실패로 평가되고 있다. 투표하다 코로나19 감염될라. 투표 후 안 씻은 손으로 얼굴 등 만지면 위험. 4.15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투표를 하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투표소에서 코로나19 감염자의 비말이 묻은 물체를 만진 뒤 손을 입에 갖다 대는 행동 등을 하면 감염될 수 있다. 코로나19는 주로 비말로 전파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면 비말이 상대에 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마스크 틈새로 빠져나간 일부 비말이 바닥이나 물체 표면에 떨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체 표면에서 얼마나 생존할 수 있는지는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플라스틱이나 종이, 스테인리스 등에서는 수일간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콩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폐, 유리 등의 표면에서는 4일,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스틸 등의 표면에서는 4에서 7일 생존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투표소에서 신분 확인을 위해 주고받는 신분증, 선거인 명부, 기표 도장 등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비말을 옮기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투표대 사용했던 비닐 장갑은 표면을 만지지 않도록 뒤집어서 벗은 뒤 버려야 한다. 천병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투표를 한 후에는 바로 손세정제 등으로 손을 소독하거나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고 안 씻은 손으로 얼굴 등을 만져선 안 된다며 투표소에서는 손 접촉으로 인한 전파가 가장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